오늘은 중국식 족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도 족발이 있지만 중국에도 돼지족을 이용한 요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그중에서도 홍소족발, 중국어로는 홍샤오주티라고 부르는 요리입니다. 홍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간장에 빨갛게 졸이는 요리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조금 다릅니다. 홍소 요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간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색, 향, 단맛, 그리고 윤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실 때 간장을 얼마나 넣느냐보다 족발의 색이 어떻게 변하고 국물이 어떻게 졸아드는지를 보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먼저 족발을 준비하겠습니다. 돼지족은 표면에 남아있는 털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통족을 직접 손질하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정육점에서 절단된 돼지족을 구입하시는 게 편합니다. 크기는 너무 작게 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족발은 오랫동안 조리하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손질한 족발은 먼저 물에 한번 데쳐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족발을 데치는 이유를 단순히 익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족발을 익히는 단계가 아니라 피와 불순물, 잡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찬물에서부터 족발을 넣고 천천히 끓여도 되고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서 위로 거품과 불순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데친 다음 족발을 건져내고 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 과정 하나만 제대로 해도 완성된 홍소족발의 국물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소의 맛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 기름을 조금 넣고 생강, 대파,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중국식 돼지고기 조림에서 생강과 대파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기름에 볶았을 때 나오는 향이 조림 국물의 기본적인 풍미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팔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계피를 아주 조금 넣어도 되고요. 다만 향신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식 족발을 처음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중국 요리니까 팔각을 많이 넣어야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족발 맛보다 향신료 맛이 먼저 느껴집니다. 향신료는 족발의 맛을 덮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향을 받쳐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데쳐놓은 족발을 넣겠습니다. 족발을 향신채와 함께 한번 볶아주세요. 이 과정에서 족발 표면에 기름과 향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홍소의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추, 즉 일반 중국 간장을 넣고 노추 또는 노두유를 조금 넣어줍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간장의 역할이 다릅니다. 생추는 기본적으로 간과 감칠맛을 담당하고 노추는 색을 만드는 역할이 큽니다. 특히 홍소족발은 완성됐을 때 밝은 갈색보다는 진하고 윤기 있는 젓갈색이 나와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노추를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노추는 조금만 넣어도 색이 빠르게 진해집니다. 조리하면서 수분이 증발하면 색이 더 진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된 색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 연한데 싶은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홍주를 넣겠습니다. 소홍주는 단순히 잡내를 없애는 술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가열하면서 알코올은 날아가고 특유의 발효향과 풍미가 남으면서 중국식 돼지고기 조림 특유의 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단맛을 넣겠습니다. 저는 이런 요리에는 일반 설탕보다 빙탕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빙탕은 중국 조림 요리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결정 형태의 설탕입니다. 물론 집에 빙탕이 없으면 일반 설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홍소 요리에서는 단맛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탕은 완성됐을 때 국물의 농도와 윤기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홍소 족발을 보면 표면이 반짝반짝하죠. 그 윤기를 만드는데 족발에서 나온 젤라틴과 당분, 졸아든 소스가 함께 역할을 합니다. 중국 요리에서는 설탕을 캐러멜화해서 색을 만드는 탕서, 즉 당색이라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빙탕이나 설탕을 기름 또는 물과 가열해서 갈색을 만든 다음 고기에 입혀 색을 내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인 홍소 요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 하나죠. 하지만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당색을 너무 진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설탕을 지나치게 가열하면 단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간장과 노추를 이용해 기본적인 색을 만들고 빙탕으로 단맛과 윤기를 더하는 방식이 훨씬 실패가 적습니다. 이제 물이나 육수를 넣어줍니다. 족발이 어느 정도 잠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소족발은 강한 불로 빠르게 익히는 요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번 끓여주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낮춰서 천천히 졸여주세요. 족발에는 피부와 결합 조직이 많습니다. 이 안에는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질기죠. 그런데 물과 함께 오랫동안 가열하면 콜라겐이 점차 젤라틴으로 변하면서 족발의 껍질과 힘줄이 부드럽고 쫀득한 상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홍소족발은 불이 세다고 빨리 완성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족발의 크기나 냄비,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무조건 맞추기보다는 족발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젓가락이 껍질에 부드럽게 들어가고 살이 뼈에서 살짝 떨어지려고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집었을 때 족발이 전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드럽지만 형태는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리는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족발 전체가 국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위쪽과 아래쪽의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국물 맛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너무 짜다고 바로 물을 많이 넣지 마시고 마지막에 국물이 졸아들 것을 생각하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간을 너무 세게 잡아놓으면 마지막에 졸였을 때 굉장히 짜집니다. 이게 조림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처음의 간과 마지막의 간은 다릅니다. 수분은 계속 증발하지만 소금과 간장의 염분은 냄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약하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족발이 충분히 부드러워졌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뚜껑을 열고 불을 조금 올려서 국물을 졸여주세요. 중국 요리에서는 이런 마지막 농축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냄비에 물처럼 많았던 국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족발에서 나온 젤라틴과 간장, 빙탕이 농축됩니다. 그러면서 국물이 족발 표면을 코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색이 정말 예뻐집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던 족발이 점점 짙은 젓갈색으로 변하고 표면에 윤기가 생깁니다. 국물을 졸일 때는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냄비 바닥을 확인하면서 족발 위로 소스를 계속 끼얹어 주세요. 소스가 족발 표면에 얇게 달라붙을 정도가 되면 거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식 홍소족발이 완성됐습니다. 한국 족발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족발도 간장과 향신료를 사용하지만 보통 큰 족발을 삶아서 썰어 먹는 방식이 익숙하죠. 반면 오늘 만든 홍소족발은 족발을 토막내서 양념과 함께 오랫동안 졸이고 마지막에 국물을 농축해서 소스를 족발에 입혀 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의 방향도 조금 다릅니다. 짭조름하면서 단맛이 있고 소흥주와 향신료 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무엇보다 잘 만들어진 홍소족발은 껍질의 식감이 중요합니다. 너무 단단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물러서 흐물흐물해서도 안 됩니다.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는 형태가 유지되는데 입에 넣으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쫀득한 젤라틴의 식감이 느껴지는 상태. 저는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소 요리를 만들 때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홍소는 간장 색깔만 내는 요리가 아닙니다. 향신채를 볶아서 향을 만들고 소흥주로 풍미를 더하고 간장과 노추로 맛과 색을 만들고 빙탕으로 단맛과 윤기를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천천히 졸여 족발의 콜라겐을 부드럽게 만들고 국물을 농축해 재료에 다시 입혀주는 것. 이 전체 과정이 홍소입니다. 그래서 홍소족발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간장을 몇 그램 넣어야 하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색은 제대로 나왔는지 족발은 충분히 부드러운지 마지막 소스가 족발을 제대로 코팅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집에서 훨씬 맛있는 홍소족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조림 방식인 홍소를 이용해서 홍소족발을 만들어 봤습니다. 껍질은 쫀득하고 속살은 부드럽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한 젓갈색의 윤기가 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홍소족발의 매력입니다.